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2월 3일 오늘 시장의 주요 테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올랐죠. 예, 뭐 40포인트 올랐는데 언제부터 이걸 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도 조금 올랐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건설 대표주, 건설주들이 조금 올랐는데, 국토부가 1차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투자 심리를 모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경기를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뭐 지금 건설 경기 상당히 계속 안 좋았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수출 산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내수 산업의 되게 대표적인 예, 그 섹터가 바로 이 건설 쪽이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도 언젠가는 좀 올라가 줘야 같이 균형을 맞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투자 심리가 약간 모이고 있어서 덕분에 뭐 예를 들면 상지건설이나 한신공연, 동신건설 같은 회사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큰 덩어리가 큰 회사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를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쪽도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 받기로 한 돈을 가지고 뭘 하기로 했느냐, 일본 것도 포함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테마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 미국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고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어요. 있던 것도 폐로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투자되어 있는 전력망 설비들이 좀 많이 낡았어요.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뭐 지금 정권 자체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를 더 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타협책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석연료만 언제까지 떼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대안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물론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죠.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그 부채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재생한다든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폐로한 다음에 뒤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설비 쪽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하고 세트로 또 뭐를 시도할 수 있냐 하면 ESS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SS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뭐죠? 보조 배터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조 배터리를 건물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보조 배터리를 뭘로 만들죠? 2차 전지로 만듭니다. 충전했다가 썼다가 충전했다 썼다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 쓰시는 거? 그거 2차 전지예요. 그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동차에 쓰는 것과 똑같죠. 그 대신에 건물 단위로 2차 전지를 쓰기 때문에 안정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뭐 국정 자원 이름이 좀 복잡해서 저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불났을 때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기 안정시켜주는 장치 그거 하나 불났을 뿐인데도 전체가 뭐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건물에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건물에 ESS에서 그렇게 불이 나거나 뭐 폭발 사고가 난다 이러면 뭐 상상하기도 싫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냉각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간 안에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위험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ESS도 이제 필수적인 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력망 확충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력망 전선 ESS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원자력 발전과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 관련된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 뭐 작게 짓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지으면 되게 많이 지을 거고 또 SMR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근처에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SMR 기술은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SMR 관련된 것들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로봇, 지능형 로봇, AI가 있죠. 자,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걸 어디서 쓴다고요? 로봇과 지능형 로봇과 AI에게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서대로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오늘 주요 테마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건설 대표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늘 다 연결되어 있는 테마들이에요. 현대 기아차 모베드라는 것이 양산. 모베드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그 로봇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무슨 그 운반수단처럼 생겼어요. 카트처럼 생겼잖아요. 카트처럼 생기는데 그게 위에 있는 기능들과 연결되어서 로봇처럼 동작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인데 뭐 한 50km 정도로 운반할 수 있다고 하고 길이가 한 1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화된 카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무슨 골프 카트 같은 것들을 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거기에 촬영 장비 같은 걸 얹어서 촬영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턱 같은 걸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지형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 장비 같은 것들 혹은 상하차 장비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류업체에서 이동 장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런 것 같은 경우 야쿠르트 아줌마가 쓰시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뭐죠? 전기차지만 얘는 로봇 같은 기능들을 해요. 리모컨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작동을 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인공지능 어떤 시스템들과 시스템화해서 인공지능으로 어떤 로봇과 같이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발전되면 방산 쪽에도 쓰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상용화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상용화된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만 로봇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덕분에 스맥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로봇 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관련주가 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원자력 발전을 해서 로봇과 인공지능형 로봇과 AI를 돌리려면 전기도 필요하지만 뭐가 또 필요해요? 반도체 필요하죠. 이번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 원인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지만 삼성전자의 소켄2라고 하는 메모리 모듈이 있어요. HBM하고 조금 다른데요, 구조가. HBM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비싼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GPU의 동작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HBM 같은 경우는 칩에 꽂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연결을 하긴 하지만 거의 같은 다이에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보드를 옆에다 붙여서 설치하긴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굉장히 빨라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소캠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이런 데 쓰는 메모리하고 비슷해요. 그런 모듈화된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노트북용 메모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 뭐죠? 인공지능 서버 한 장을 만드는데 그 소캠을 메모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기존의 디램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AI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HBM뿐만 아니라 이런 기존 기술을 활용한 메모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많이 쓰이게 되고 많이 팔고 가격이 올라가면 뭐 회사한테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HBM처럼 어려운 걸 만드나, 소켓을 만드나, 어쨌든 간에 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면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볼륨이 커지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고형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코리아 서킷도 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저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역시 큰 범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연결돼요. 수소차는 연료전지하고 연결되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도 되게 중요한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하고 수소차하고는 사실은 대안 관계이기도 해요. 연료전지하고는 대안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소위원회 CEO 서밋하고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확산 논의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건데, 현대차가 수소차하고 연료전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에 있어서. 수소차는요, 연료전지를 써요. 거의 무조건 그렇습니다. 수소를 그냥 내연기관처럼 태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연료전지를 통해서. 물론 연료전지라는 게 일반적인 수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화석연료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현대차는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차를 굴립니다. 그게 수소차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업체들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래 4개지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에너지, 반도체, A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조금 통합적으로 큰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마는 계속해서 교체됩니다. 같은 덩어리 안에서 어떤 테마가 올라가고 그 테마 안에서도 사실은 종목들이 계속 교체돼요.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큰 흐름을 보시고 그 안에서 생기는 작은 이벤트들이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보시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